자, 저희가 이제 C 언어에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동적 할당입니다. 그렇죠? 동적 할당 다 아시죠? 프로그래머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실행 중에 할당되죠. 자,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동적 할당을 할 때. 자, 그리고 C 언어에서 이제 동적 할당했던 방식 기억나시나요? 앵얼록 함수를 사용했었죠. 자,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요거 4바이트짜리 정수입니다. 그러려면 메모리가 4바이트가 필요하죠. 애초에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형이라는 걸로 그 메모리 공간을 다 표현하고 있죠.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해요. 자, 근데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앵얼록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직접 사이즈를 적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4바이트가 필요하면 이렇게 4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죠. 역시 4바이트. 두 개가 의미하는 이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 형태는 그냥 같아요. 똑같아요. 단지 뭐만 달라요? 얘는 스택이라는 곳으로 가고 얘는 힙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게 다른 거고, 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산이 되고 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계산이 되는 거고, 두 개의 차이라 그랬죠. 그 외에는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동일합니다. 내가 이 4바이트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똑같아요. 주소를 가지고 쓰겠죠. 물론 얘는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주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제 얘는 무조건 주소로 써야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얘를 4바이트를 인트로 쓸 거면, 왜냐면 이거 4바이트 1바이트짜리 4개 배열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바이트 정수로 쓰려면 인트형 포인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도 이제 아시죠? 그래야 이 B라는 포인터 변수로 역참조를 했을 때 4바이트 정수로 읽어올 테니까, 요거에 의해서. 그리고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이대로 해도 됐었는데, CPP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기를 형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이게 보이드형 포인터라고 해서 주소값은 주소값인데 이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주소값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순전히 저장하기 위한 용도. 단순히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예요. 역참조는 불가능합니다. 저장만 해놓고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가가지고 뭔가 읽을 수는 없는 그런 형태의 주소 타입을 보이드형 포인터라고 합니다. 이건 언제 씁니까? 주소의 타입을 딱 정할 수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보세요. 이 mrlog 같은 경우는 4바이트라고 했으면 정수 1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int 1개일 수도 있고, 캐릭터 4개일 수도 있고, 슈트 2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컴퓨터가 사람이 이 4바이트를 어떻게 쓸 줄 알고 이걸 인트로 정해서 주겠어요. 그죠? 그냥 보이드형 포인터라는 걸로 그냥 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해야 에러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해야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이러면 주소는 주소인데 이 주소를 찾아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역참조가 불가능합니다. 주소만 있고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소, 이 B라는 변수에 담긴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캐릭터형 배열 4개로 쓸 거면은 이거를 캐릭터형 포인트로 써야 될 것이고, 슈트 2개로 쓸 거면은 슈트형 포인트로 해야 될 거고, 인트 하나로 쓸 거면 인트형 포인트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보이드형 포인터를 인트형 포인터로 받는다라는 건 타입이 다르잖아요. 이게 타입이 똑같은 것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근데 얘는 보이드형 포인터인데 얘는 인트형 포인터다? 타입이 다르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수동 형변화 기억나시죠? 시연화에선 그냥 넘어갔는데 C++에서는 이런 거 조금씩 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셔야죠 이제. 자, 해서 어쨌든 이게 둥척 할당이에요. 맞죠? 두 개의 이제 표현법은 다르지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 사용은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건 똑같다. 4바이트 공간을 정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C++에서는 둥척 할당 방법이 바뀝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int 4바이트짜리가 필요하면은 요렇게 바뀌었어요. 됐죠? 자, 이거는 이거예요. 10이라는 정수를 동적 할당해서 메모리에 저장. 됐죠? 자, 만약 이렇게 하면은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요 B 방식이랑 똑같이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편한 게 내가 저장할 값까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당 받아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C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C를 저장하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 번에 되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주소가 나오네요, 그죠? 역참조를 해야겠죠?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mrlog도 되고 new도 되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반반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건 버리세요. 버린다기보다는 C++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왜 new를 써야 되는가? 반드시 왜 new를 써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직접. 허순이라고 할까요?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이하이. 자, 여러분 이거 이 사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거 int age string name.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어쨌든 얘도 이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조체 만들 때도 구조체도 동적 할당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클래스가 거의 구조체랑 똑같은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얘도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죠. 정적 할당, 동적 할당.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정적 할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적 할당 하시면은 그냥 이거 실행이 되죠. 만들어지니까 바로. 하이하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동적 할당도 해봐야죠. 객체를 동적 할당 해보자. 자, 일단 mrlog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소 형태로 나오겠죠? 동적 할당하면 무조건 주소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mrlog size of person 이렇게 하게 될 거고, 여기는 타입을 항상 맞춰줘야죠. 이렇게. 자, 이게 서슴 객체 동적 할당 한 겁니다. 자, 잘 되는 것 같죠? 에러 안 나고. 자, 정적 할당 잘 지워볼게요. 자, 뭐가 하나 빠졌죠, 이제? 뭐가 나와야 될 게 지금 안 나온 거 보이시죠? 우리가 생성자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객체를 만들 때 객체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여기다 적어놓는다 그랬죠. 반드시 필요한 작업. 이게 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이하이 나오는 게 나왔나요? 안 나왔죠? 생성자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자, 이제 왜 new를 써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자, 이제 new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이렇게 해보고, 자, 이렇게 만들면은 하이하이 나오죠. 자, new를 꼭 써야겠죠, 그죠? 자, 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CPP에서는 자, 객체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그래서 생성자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반드시 생성자를 실행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반반이라고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객체가 아니면 이런 int 같은 경우 있잖아요. int 같은 경우는 말로 써도 돼요. C++에서. 하지만
내가 객체를 동적 할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뉴를 쓰셔야겠죠. 왜냐면 이 생성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생성자 실행을 안 해주잖아요. 그냥 정말로 딱 그 필요한 메모리만 할당해주고. 됐죠? 자,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하면 이제 new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이 동적 할당할 때 말로 또는 new 해서 할당하는 거를 떠올렸을 때 반드시 같이 떠올려야 되는 게, 이거 안 떠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할당했으면 뭘 해야 된다? 해제해야죠.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해제를 안 해주죠. 자, 여러분 이거 해제 잘 안 하면은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메모리 잡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해제를 해줄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건 다 아시죠? 프리. 이렇게 하면 해제가 되죠. P2 메모리 해제입니다. 자, P3는요? P3는 역시 똑같이 주소잖아요. 그죠? 하시면은 에러 안 나죠? 되긴 됩니다. 자, 근데 딱 느낌 오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나요? 당연히 얘도 뭔가 있을 것 같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new로 해서 할당하셨으면은 delete로 해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도 그럼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반드시 delete로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 delete의 필요성을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뭘 또 아셔야 되냐면, 생성자가 있으면 여러분, 생성자라는 게 생성될 때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럼 뭐도 있을까요? 소멸자라는 게 있습니다. 소멸될 때 하는 일. 그렇죠? 자, 그래서 소멸자는 처음 들어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자라는 개념을 아시면은 소멸자는 이제 같이 따라오죠. 그렇죠? 그냥 하는 그 시점만 다른 거지, 생성자든 소멸자든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들어주는 C++이, 객체를 관리하는 C++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질 때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럼 생김새를 알아야겠죠? 역시 똑같이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하는데 앞에 물결을 붙인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오버로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멸자는 무조건 하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자, 소멸자.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생성자는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물결 표시만 붙입니다. 출력문 하나 적어 놓을게요. 코드를 하나 적어 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동적 할당하기 전에
정적 할당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적 할당이니까 일단 만들어지는 거는 확실하죠, 그죠?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객체는 언제 사라집니까? 정적 할당 된 거는 걔가 만들어진 영역이 끝나면 사라지죠. 지역 변수잖아요. P1은 여기서 사라집니다. 여기서 사라진다고 할게요. 사라질 때 그럼 여기에다가 중간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출력문 하나 넣을게요. 얘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서 하이하이 하겠죠. 생성자 하이하이니까. 그리고 얘가 출력이 되겠죠. 왜냐면 P1은 여기까지 와야 사라지니까. 사라지기 전이었다가 와면 사라지면서 나 죽어요 할 거예요. 그죠? 보겠습니다. 맞죠? 만들어지면서 하이하이 생성자 호출된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쭉쭉 진행되면서 P1은 아직 사라지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 함수 끝나니까 객체가 사라지면서 나 죽어야 하죠.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느낌 오시죠? 요렇게 지우는 것과 요렇게 지우는 것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나요? 둘 다 메모리 해제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안 나오죠. 근데 딜리트로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나오죠. 자, 그래서 딜리트는 뭐다? 쌍으로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소멸자를 실행해야 하므로 프리가 아니라 딜리트 키워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